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한경 글로벌 마켓 FOMC 특집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죠.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이사와 함께 FOMC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2월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연준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배경 무엇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FOMC 회의 두 번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요, CPI, 물가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는 노동시장이 앞으로 도전의 측면에 노동시장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11월 20날 발표됐었죠. 9월 실업률 동향을 보면 원래 예상치가 4.3을 예상을 했었는데 4.4가 나왔었습니다. 연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을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요. 지금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깨졌었던 2001년, 2002년도에도 보면 실업률이 저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도 보면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게 하드랜딩이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런 하드랜딩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세 번 하고 이번에도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저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리세션이 오기 전에 페드가 단행하는 금리 인하가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 나왔던 졸트 보고서에서 예상치는 한 710만 건 정도의 구인 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60만 건이 나오면서 다행히 구인 건수가 좋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하드랜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드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미적거렸다가 2001년, 2년에 겪었던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또는 2008년에 겪었던 그런 금융위기가 재발했을 때는 페드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준이 물가 지표보다는 일단 고용 지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긴 했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연준의 내분이라 할 수 있겠죠. 라팔 보스틱, 리사 쿡 등 여전히 매파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반대표가 또 나온다면 이 연준의 정책 방향성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연준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립금리 대비해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너무 높으면 경기가 둔화되고 중립금리 대비해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물가도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누르지도 않는 그런 적정한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가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1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정책금리를 지금 3.5까지 내리는 게 맞나? 이런 내부에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중립금리 대비해서 정책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CPI가 지난 4월, 5월 달에 2.3을 찍었다가 지금 벌써 3.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가를 좀 더 중요시하는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아직까지 내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고용을 좀 더 중요시하는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아니야. 지금 벌써 4.4까지 올라가는 실업률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물가를 중요시하냐, 고용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나뉠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점도표에서도 의견이 좀 나뉠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요약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손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점도표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긴 보는데요.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했을 때 그때도 연준에서 8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그때도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2019년이었죠. 예, 금리 인상을 두세 번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마지막 9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점도표에서는 2019년에 2번에서 3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이 되고 나서 금리가 동결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준의 점도표는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이렇게 모여 있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위에 찍어 놓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한 2.5까지도 찍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의견이 수렴되면서 한쪽으로 몰리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같은 이렇게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점도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지금 연준에서 매번 발표하는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 있지 않습니까? 네. 전망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업률을 4.4로 보고 있습니다. 4.4요. 예, 4.4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점도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실질 GDP 변화도 지금 주요 미 지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료 화면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4.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만 나와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늘 우리가 페드가 됐던 어느 금융기관도 이 1년치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성장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실업률은 4.4에서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물가가 3% 이하로 지금 보시다시피 PCE가 2.6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전망 요약까지 좀 살펴주셨는데 그런데 내년에 케빈 해시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 헤셋 그분이 연준 새로운 의장으로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그러면 매파였냐 비둘기파였냐라고 보면 제롬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을 지명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걸 중단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도 4번의 금리 인상을 더 단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화나게 만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케빈 해셋이 연준 의장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 트럼프의 의도대로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변신해가지고 금리를 2번이 아니라 뭐 3번, 4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을 트럼프가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에 의한 연준의 그 2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케빈 해셋이 되셨다고 한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3번, 4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빈 해셋이 지금은 현재 침 트럼프이기 때문에 언행을 좀 비둘기파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됐을 때는 데이터 의존적으로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한편 연준은 10월에 예정한 대로 양적 긴축 QT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현재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양적 완화를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네, 저희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QT가 종료가 됐고 QE까지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계속 2.3에서 3.0까지 올라온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관세에 의한 물가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필수 소비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철회할 정도로 물가를 분명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QE까지 금리도 내리고 QE까지 단행을 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없다라고 봐지고요. QE를 단행을 하려면 2019년 11월 달에 최근과 비슷하게 단기 유동성이 약간 스퀴즈 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금리 3번을 내렸지만 QE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QE를 단행한 것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격적인 QE를 단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QT 종료하는 것 정도로 아직까지는 연준이 지켜볼 상황이고요. QE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QE를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좀 낮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 매파적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FOMC 이후 주목해야 될 섹터 무엇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같은 운용사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보면 금리 인하 단행하기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졌다가 단행을 하고 나면 오히려 올라가는 네.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금리 수준에서 4.19 수준이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5천을 바라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상단이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단이 제한적이면 이 박스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박스권에 갇혔을 때 박스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박스피에서 엄청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금리 속에서 어느 정도 상단이 제한적이라면 약간은 종목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에 의한 효과로 인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벌써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게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카니발 크루즈 같은 회사는 32불이었다가 최근에 26불대까지 오히려 또 빠져 있는 약간 양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건설, 증권, 바이오, 로봇, 항공 이 부분은 금리 인하의 분명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도 올라가고 로봇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러면 아니 바이오하고 로봇이 왜 금리 인하 수혜주인가?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하고 로봇이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펀딩이 필요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커머셜라이즈, 상업화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자 자금이 펀딩이 잘 되면서 증권 바이오 그리고 로봇까지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설, 증권, 그리고 바이오, 로봇 등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을 좀 많이 맞은 한 해였습니다. FOMC와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또 더 유의해야 될 텐데 우리 글로벌 마켓 시청자분들께 투자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네, 2026년을 맞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2026년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다음 중간 선거는 반드시 민주당이 했고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공화당이 원해. 딱 2002년도에 아들 부시 때만 공화당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대의 하원은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를 이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중간 선거에는 항상 2018년도 그렇고 2022년대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 2026년은 약간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분기 특히 2분기 정도까지는 돈을 벌고 하반기에는 지키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 투자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